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자료들을 펼쳐보니까 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한쪽에는 연준의 아주 신중한 발언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AI가 만든 모라이어 캐리 노래가 곧 나온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네,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 다 연결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점들을 좀 연결해서 지금 시장과 기술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진짜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 비유 좋네요. 네, 연준은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시장은 벌써 X를 밟고 싶어 하고 또 AI 기술은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복잡하게 얽힌 신호들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맥락을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 거시경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 발언이 눈에 딱 띄는데요. 투표권이 있는 인물이라 더 무게가 실리죠. 네, 맞아요. 그 발언이 중요했죠. 지난주 금리 인하 후에 통화정책이 적절히 긴축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2025년 경제 성장률은 한 2.25% 정도로 둔화될 거다 이렇게 봤어요. 뉘앙스를 보니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우리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연준은 데이터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낙관하는데 네. 시장은 이미 추가 금리나 파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온도차가 너무 커요. 바로 이 간극, 연준의 신중함과 시장의 기대감 사이에 이 온탕과 냉탕 같은 온도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는 틀렸던 뜻이거든요. 만약 시장이 옳다면 연준은 뒤늦게 정책 바꾸면서 허둥댈 거고 연준이 옳다면 지금의 이 기대감은 조만간 큰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줄다리기가 앞으로 몇 달간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테마가 될 겁니다. 연준하고 시장 생각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건강한 신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 어떤 면에서요?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똑같은 생각만 하면 그게 바로 거품의 시작이니까요. 아, 그렇죠. 시장에 이렇게 BMO 캐피탈 마켓처럼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힐 리 없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시장이 이성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시장 내에 그런 자정작용이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네. BMO의 분석처럼 섣불리 움직일 이유가 없다. 이런 신중론이 힘을 얻으면 시장이 급격하게 과열되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거의 5년 가까이 이어진 이 고물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트라우마. 네, 그 트라우마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이제 괜찮다고 말해도 쉽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늘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오고 이어서 NHAB 주택시장 지수도 나오잖아요. 네, 특히 그 주택시장 지수가 맞아요. 이게 주택 건설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거라 금리 변화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바로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막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한 한 개인 투자자의 메모가 있었는데요. 오, 어떤 내용이었죠? 이분은 현재 시장을 거품은 아니지만 명백한 과열 상태라고 딱 정의했어요. 거품은 아니지만 과열이다. 네, 그러면서 이 과열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AI라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짚었죠. 아, 시장의 열기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에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석이에요. 그 투자자가 시장 과열을 뒷받침하는 게 결국 AI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든 시장의 진짜 심장은 AI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 심장이 얼마나 뜨겁게 뛰고 있는지 기술과 문화산업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투자자의 분석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우리를 이끄네요. 자료 중에 정말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2025년에 모라이어 캐리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부른 노래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아,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와, 이제 AI가 노래도 잘하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일무이한 목소리. 네. 근데 이제 그 희소성이 기술로 무한복제가 가능하다는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앞으로 아티스트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건 음악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이죠. 맞아요. 원본의 가치가 흐려지는 시대가 온 거죠. 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한 AI 장난감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튜링 테스트라는 게 대화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통과하는 건데 네. 이제 아이들이 기계랑 진짜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온 건데 이게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는 과연 긍정적일지 부모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제 조카가 쓰는 AI 스피커한테 동화책 읽어달라고 하는 걸 본 적 있는데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저보다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아이를 잠시 봐주는 걸 넘어서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까 봐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기술의 양면성이죠. 이런 고민과는 별개로 산업 현장에서는 AI 기술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예요. 최근에 새로운 AI 칩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나노, 슈퍼,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눴어요. 등급을 나눴군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연장을 세분화해서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AI가 점점 더 산업 현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증거죠. 국내 기업들 얘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HBM, 그러니까 AI용 초고속 메모리 개발팀이랑 네. 이 반도체들을 아파트처럼 효율적으로 쌓아 올리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을 합쳤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 두 팀을 통합했죠. 이건 단순히 부서를 합친 걸 넘어서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두 핵심 공정을 처음부터 한 몸처럼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속도 경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겠다. 이런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네이버의 움직임도 흥미롭죠.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 기업이랑 협력해서 AI 에이전트의 뮤직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건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네요. 네, 삼성의 통합이 기술 융합을 통해 초격차를 만들려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이라면 네이버의 협력은 컨텐츠를 통해 기술의 매력도를 높여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인 셈이죠. 와,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기술과 컨텐츠 양쪽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개별 기업들의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 전쟁터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던데요. 네, 특히 오늘 자료에서 눈에 띄는 건 시장의 평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코스트코나 허니웰 같은 기업들은 비중 확대 의견을 받으면서 순항하는 모습이지만 네. 반대편에서는 경고등이 쳐진 곳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 의견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총하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걸 넘어서 네. 경쟁사인 AMD의 자일링스 인수가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루머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루머까지요? 네. 이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엔비디아의 독주가 영원할 수는 없다. 이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AMD가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무기를 갖췄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과연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합당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건 엔비디아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냉정해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루머, 소위 카더라 통신도 몇 개 있었죠. 네, 애플의 폭스콘 정자오 공장이 다시 봉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나 네, 그것도 있었고 코카콜라가 인수한 코스타커피의 매각이 위기에 처했다는 설 같은 것들이요. 이런 소식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루머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측정하는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온도계요? 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웬만한 루머는 그냥 웃어 넘기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작은 연기에도 혹시 큰 불이 아닐까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이런 루머들이 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잠재적인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시장이 스스로 걱정거리를 찾아다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 불안한 소문들하고는 대조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약 소식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팔란티어가 정부랑 플랫폼 엔지니어링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처럼요. 이런 건 루머랑은 무게감이 전혀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소매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려면 결국 이런 실질적인 계약들을 봐야 해요. 네. 팔란티어의 계약 연장은 이 회사의 기술력이 정부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렇죠. 또 구글과 파라마운트의 광고 계약, 이나 넷플릭스와 스카이댄스의 파트너십 같은 움직임들은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도 컨텐츠와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핵심 자산을 가진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네요. 아, 맞아요. 그게 또 있었죠? 네.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기업 PME와의 반도체 장비 계약을 파기하고 수출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네. 이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들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산해서 공급망을 짜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덜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대중국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봤네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리해보면 연준은 신중론을 피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그런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 시장의 가장 뜨거운 심장인 AI는 산업 지용도를 바꾸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에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개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가치의 재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가치의 재평가? 네. 과열된 시장의 가치, 희소성을 잃어가는 예술의 가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재편되는 기업의 미래 가치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가격표를 다시 써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AI가 만든 모라이어 캐리의 노래, 그리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 장난감에 대해 이야기했죠. 네. 동시에 한 투자자는 AI의 가치가 결국 이익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력이나 지성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게 될까요? AI가 만들어낸 완벽한 예술품일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서툴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일까요? 혹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AI가 벌어다주는 돈일까요?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